안녕하세요. 코인돌 소라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살펴볼까요? 5월 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보다 조금씩 더 오르기 시작하는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이 1.22% 오르면서 다시 1,000만 원대를 회복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7.2% 오르면서 15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오타가 12.56%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글로벌 거래량 순위입니다. 하락세의 여파로 거래량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이 26조 9,756억 원으로 어제보다 약 1조 5천억 원가량 감소했는데요. 다만 가격 면에서도 많이 오른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량도 크게 늘어서 순위권 안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코인맨을 불러볼까요? 코인맨! 네, 여러분의 코인맨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라 씨 혹시 규제 샌드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왜 여쭤봐 주시는 건지. 네, 말씀드리자면 이 국내 금지가 돼 있는 ICO의 대안책으로 ICO 샌드박스를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 ICO 샌드박스는 적격 투자 기간에 한해서 ICO를 허용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것입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는 이 신기술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법령 및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 샌드박스, ICO 샌드박스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김영준 고려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부가 ICO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ICO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에서 ICO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내법상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면서 불허 입장이 아주 확고한데요. 이 부정적인 면만 내세우면서 금지부터 하기보다는 좀 넓은 시각에서 ICO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분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어제 오전부터 이와 같이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엄청난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와 같이 오후에서 한번 크게 급등하는 이 시기가 나와줬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따른 후제로는 일단 국내 시장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 이제 현재에서 정부가 법안 이런 게 정확히 규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가 법을 정부 대신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말이 나온 게 현재 제도가 기술,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 법안으로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고요. 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회사들입니다. 바로 자동차 회사들, 포드, GM, BMW, 르노 이런 회사들인데 자율주행차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자율주행차.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래요? 자동으로 가는, 직접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가는 그런 차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소카라던가 그런 건 차량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차를 빌려서 쓰는 것도 많은데 자, 그런 이 차량 공유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 엄청난 회사들이 미국에. 자, 그래서 엄청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워렌 버핏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몇 년 동안 지난 3년, 4년 이상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트코인 사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산성이 없다, 도박이나 게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워렌 버핏을 또 비판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예전에 애플이나 꽝으로 불리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도 있잖아요. 구글 이런 데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뒷북 투자 아니냐. 그리고 애플도 작년에 써야 들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옛날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던 2011년 전이 전성기였거든요. 자, 그때는 안 하더니 이제 왜 2017년에 들어오느냐 하면서 뒷북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하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10배 이상 오르고 나서 그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가치주로서의 확고한 소신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도 여러 가지 상황 좀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마워요.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부터 보시죠. 일본의 금융청이 모네로, 지케시 등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시키기 위해 거래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내 유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 발급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이죠. 램 해킹으로 인해 익명성 코인을 단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익명성을 가진 코인들이 어떤 대책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돈 세탁 등의 금융범죄와 연결지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콩 당국이 비트코인은 금융범죄 리스크에 대해 가시적 영향이 별로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비트코인이 내재적 취약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뿐더러 상품 리스크 평가도 중하 등급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맹목적으로 돈 세탁과 금융범죄와 연결짓지는 말아주세요. 선거철이 되면 당선자들은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실행된 공약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당선자들의 중요 공약을 블록체인에 영구 기록해서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정도에 따라서 코인으로 정치인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 소셜업체는 5천만 개의 코인을 발행해서 당선자 신뢰도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짓 공약은 No, no, no! 투명한 선거 문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가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코인돌 소라였습니다.